안녕하세요. 이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4일차 수업이네요. 예.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벌써 4일차가 됐는데,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가스 18 버전 두 번째 수업입니다. 바탕화면에 베가스를 설치해 놓으셨을 텐데요. 베가스를 아직 설치 못하신 분은 지난주 수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탕화면에 있는 베가스 18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더니 이렇게 뜨네요. 제품 번호 입력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제품 번호 없잖아요. 그때 전자메일로 받은 거는 사용권만 허락받은 거였죠. 트라이얼 버전 체험판 아래 있는 스타트 트라이얼 버전 클릭할 겁니다. 테스트 프로그램 23일 남았다고 나와 있네요. 베가스가 실행되는 거 확인해 볼게요. 예, 베가스 18 버전 실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떴네요. 업데이트 할 거 있냐 그러는데 업데이트 하지 말고 나중에 하는 거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미디어 익스플로러 트랜지션 비디오 FX 미디어 제너레이터 프로젝트 노트 익스플로러 가면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가셔서요. 영상 편집용 자료 지난 시간에 배포해 드렸던 거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프로젝트 생성 및 환경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영상 파일, 사진 파일 가져오고 자르고 장면 전환 효과 및 크로스페이드 적용하는 거, 비디오 FX 영상 편집 순서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배경음악과 효과음 넣기 이런 건데 그 전에 기본적인 거 한번 더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파일에 가시면 제일 아래쪽에 프로퍼티스라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을 어떠한 사이즈로 만들 거냐 하는 건데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풀 HD 가로 해상도를 1920에 그 다음에 세로 해상도를 1080으로 맞춰주고 하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손 안 대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영상인지 사진인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죠. 어딘가 잘 확인하세요. 예. 자, 오른쪽 위에 있는 내용이죠. 이쪽에 거기서 이제 썸네일로 볼 거냐 아니면 목록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날짜 및 뭐 자세하게 볼 거냐 하는 거 이때 리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트 누르시면 이쪽에 영상은 어떻게 나오고 그림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대신에 이 그림이 어떻게 생긴 그림인지 잘 모르실 때는 썸네일 엄지손톱 크기만한 거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영상 가져와 볼게요. 영상을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자, 밑에 JPG라고 뜨고 얘는 비디오라고 뜨고 얘도 비디오라고 뜨고 그렇죠? 어딘지 잘 보시면 얘는 비디오고요. 얘도 비디오였고요. 얘도 비디오였고요. 자, 먼저 비디오 드래그 합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 근데 비디오 트랙이 좀 이상하네. 그랬죠? 얘는 비디오 트랙이 오디오랑 비디오가 붙어 있는데 얘는 비디오 트랙 하나만 있어요. 예. 이미지 이거 비디오네요. 자, 비디오. 근데 이제 이런 비디오 말고 또 다른 비디오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한번 이거 다 껴볼게요. 로딩 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여기에서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한번 재생해 볼까요? 이렇게 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트랜지션 다시 클릭해서 오토 리프로 예, 오디오 볼륨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얘는 오디오가 없죠? 얘는 오디오가 없어요. 오디오가 없다는 거는 그냥 비디오만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거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영상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보이느냐, 두 가지로 보이느냐, 어떻게 하나만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개로 보일 거냐, 아니면 뭐 세 개로 보일 거냐, 아니면 안 보이게 할 거냐, 시간마다 보이게 할 거냐 하는 거 있는데, 옵션에 가셔서 프리퍼런스, 비디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옵션에 가서 제일 아래에 있는 프리퍼런스. 예, 그러면 아래쪽에 비디오라고 있어요. 비디오라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 보면 헤드, 센터, 털 이렇게 돼 있어요. 썸네일을 보여주는데, 영상 안에 썸네일을 보여주는데 앞에, 중간, 끝에만 보여줄 거냐, 아니면 얘를 안 보여줄 거냐. 안 보여주면 밑에 영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영상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프레임 넘버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프레임 넘버, 그 다음에 타임, 정정,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헤드를 보여주면 앞에만 하나 들어가요. 앞에만, 영상 앞에만. 그 다음에 헤드하고 머리, 꼬리 두 개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거를 다 보여줘라 그러면은요, 실시간마다 다 보여주는 거죠. 실시간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써본 내용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자 보세요. 시간에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앞에는 요런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요런 내용 설명 드리다가 이쪽에 가서는 또 요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 개만 보여주면은, 얘가 앞부분이고 얘가 중간 부분이고 얘가 끝부분인 거 알겠는데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솔직히 몰라요. 마우스를 클릭해야만이 미리 보기 창에 뜨잖아요. 미리 보기 창에 뜬 거를 가지고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왜 이거를 세 개만 보여줬느냐 하는 건데,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어떻게 하든지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면은 이거 보여주느라고 컴퓨터가 버벅거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 개만 보여줘라 하는 거죠.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미지, 어차피 이건 이미지잖아요. 이건 동영상이고, 여기는 사과과자, 이거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림. 이 그림이야 뭐 처음부터까지 똑같은 그림이니까 그냥 하나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 편집하는 경우보다는 영상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쓰는 거죠. 자, 이제 여기다가 얘를 이제 뒤로 제끼면 이만큼 공간이 생기느냐, 그렇죠? 앞에 거를 밀면 뒤에 게 가느냐 하는 거죠. 앞에 걸 당기면 뒤에 게 따라오느냐 하는 건데, 그건 어디 있다? 저 화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 말급자석 그림 냅스킨 접어놓은 거 옆에 세 번째가 있는데, 마우스 갖다 대면 오토 리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해제하면은요, 그렇죠? 따로따로 움직여요. 얘를 밀면은 밀리는 게 아니라 따로 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오토 리플을 선택을 해 놓으면
앞에 거 당기면 뒤에 거 따라오죠. 앞에 거 뒤로 밀면 뒤에 것도 같이 움직이죠.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니까는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뺀 거야. 이 가운데 영상을 빼는데 사실 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다른 거를 넣으려고 한 거예요. 대체하려고. 자, 한번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이 그림을 딱 봤더니 단풍 낙엽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얘를 지웠어요. 지우면 딸려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림으로 대체하고 싶다 이거죠.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거로. 그럴 때는 오토리프를 해제하고 지우면 그냥 싹 빠져나가요. 이때 다른 그림을 대체하면 쏙 들어온다 이거죠. 요럴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급자석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급자석은 얘를 이제 뒤로 밀거나 앞으로 당겼을 때 앞에 있는 영상하고 요 사이에 갭이 있는데 이 갭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끌고 왔을 때 자석에 의해서 딱 달라붙듯이 해야만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말급자석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말급자석이 아니라 이네이블 스냅핑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갖다 붙였는데 이게 붙인 건지 안 붙인 건지 좁혀놓으면 잘 몰라요. 펼쳐놓으면 보이는데, 그렇죠? 여기 보세요. 갭이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갭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를 재생하다가 갑자기 검은 영상이, 검정색이 딱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붙여놓으면은 매끄럽게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토매틱 크로스페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두 번째 거 이거 넷스킨 접어놓은 것 같은 건데, 앞에 영상에다가 뒤에 영상을 끌고 오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가 겹쳐요. 근데 이것이 안 돼 있을 때는 얘가 위에 있는 앞에 있는 영상을 가리는 거죠. 앞에 영상을 가리고 가요. 가리고 가면 결국에는 뭐다? 앞에 영상 일부를 자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겹치게 할 거냐. 겹치게 해서 크로스페이드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리게 해줄 거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여러 개를 가져올 때, 여기는 그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그림을 한꺼번에 가져올 때 전체 선택 컨트롤 A 누르면 되겠죠. 얘를 가지고 올 때 보세요.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사이를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영상하고 사진하고 막 붙어서 그렇지만은, 이런 그림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좀 겹쳐줘야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림. 자, 이런 그림을 우리가 한꺼번에 가져왔을 때, 이렇게 가져왔을 때, 요 사이가 지금 따닥 붙어 있는데, 이거를 어디 가서 하냐면은요, 옵션 아래쪽에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에디팅, 글자가 좀 작아서 확대 보여드리면 여기 에디팅이라고 돼 있어요. 프리퍼런스에 여기에 뉴 스틸 이미지 랭스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그림을 편집창에다 가져오면 5초 동안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1초당 30프레임이니까 150프레임이 보여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체크할 건데, 오토매틱 크로스페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오토매틱 오버랩을 여러 개, 멀티플 셀렉트 미디어 여러 개를 가져왔을 때 자동으로 오버랩이 되게끔 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얼마? 1초 동안 겹치게 할 거다. 5초간 보여주는 거니까 1번 그림 4초 보여주고, 2번 그림하고 3번 그림, 2번하고 3번 그림, 1번하고 2번 그림은 여기 사이가 1초, 2번 그림하고 3번 그림은 1초. 그러니까 여기 1번 그림은 4초간 보여주고, 여기 1초, 여기 3초, 여기 1초, 여기는 4초간 보여주겠죠. 얘는 오른쪽에 없으니까는 하여튼 이렇게 가져오게 할 겁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토매틱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게 되면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푸르게 돼 있어요. 퍼렇게, 이거 퍼렇게 돼 있죠, 그렇죠? 퍼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1번 그림과 2번 그림, 2번하고 3번 그림, 이쪽에도 쭉 가보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시면 오른쪽에도 다 겹쳐 있어요. 다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고, 겹쳐 있고, 또 겹쳐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재생했을 때 4초 보여줬다가 다음 영상하고 1초간 겹쳐지고, 3초 보여줬다가 다음 영상하고 1초간 겹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날아가는 거 이제 지나가다가 다음 영상하고 그림하고 또 1초간 겹쳐지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그림하고 또 다른 그림이 겹쳐서 나오고, 단풍 그림하고도 버섯 그림하고 겹치고, 이렇게 너무 많이 겹치면 흉해요. 1초 정도만 겹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다음 그림하고 슬며시 겹쳐지고, 그 다음 이제 파도하고도 슬며시 겹쳐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장을 가져왔을 때 겹치게끔 해주는 기능을 써주면 보기 좋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겹쳐진 자리에만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트랜지션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3D 브라인드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연습해 보세요. 자, 제일 만만해서 한번 얘를 가져와서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요.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 또 겹쳐진 자리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 8번 겹친다는 거예요. 8번, 여기 8번 숫자가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만약에 4로 줄이면은요 4번이에요. 즉 보시면 버티칼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뺑 돌듯이 나오죠. 자, 여기는 오버랩이 됐어요. 여기는 오버랩이 됐어요. 오버랩 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캐스케이드,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거 다 방향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앞부분에 지금 단풍이 있고요. 단풍을 까치같이 나가면서 막는 거죠. 이렇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있는 명칭 옆에 이렇게 오버랩 걸린 거 있지 않습니까? 걔를 눌러 가지고 나는 잠깐 빼볼 거야. 빼보면 이제 겹치는 거로 돼 있죠. 겹치는 거로 돼 있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가면서 겹쳐지죠. 그렇죠? 겹쳐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적용해 볼까? 선택해 보면 이렇게 빼볼까? 에이, 나 안 할래. 그러면 이제 삭제해 버리면 되죠. 아예 오버랩으로만 남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트랜지션은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비디오 FX는 영상 자체다 효과를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 굉장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블랙 앤 화이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흑백이라든지 보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흑백, 얘를 만약에 여기다 가져온다 그러면 단풍이 컬러가 아니라 흑백이 돼 버렸어요. 얘를 해제할 거냐 보여줄 거냐. 여기다가 또다시 애드 노이즈라는 거는 거칠게 효과를 내는 거죠. 거칠게 효과가 들어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겹쳐진 영상이 끝자락에 보면 FX라고 이렇게 F가 보이는데, 얘 눌러주시면 보이는데요. 자, 블랙 앤 화이트 빼버릴까 아니면 노이즈도 뺄까? 근데 얘는 효과가 두 개가 겹쳤어요. 얘 효과를 겹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하나만 들어가요. 아무리 다른 효과를 넣어도 마지막 효과만 적용되는데, 이런 여기 비디오 FX, 즉 영상 자체 효과를 주는 거는요, 겹치면 겹칠수록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뺄 거냐 해제할 거냐 이거죠. 여기 해제할 거냐 넣을 거냐, 뺄 거냐. 그런데 이제 아예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삭제해 버리면 되고요.
삭제해 버리시면 되죠.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진행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배경음악을 어떻게 넣을 거냐 하는 거예요. 배경음악. 배경음악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 마지막 시간에 저작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런 저작권에 의하면 내가 만들지 않은 남의 거는 무조건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다 음악을 만들어야 되느냐, 연주해야 되느냐, 작사, 작곡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음악을 샀어요. 음악 사이트에서 돈 주고 산 거를 내가 배경음악으로 넣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안 돼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노래를 들으려고 산 거는 나만 듣는 거예요. 남도 같이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저작권이고요. 예를 들면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멀티미디어 쪽에 이렇게 저작권 걱정 없는 음원, 글꼴, 영상, 이미지 이런 걸 가져온 게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셀바이 뮤직이라고 있어요. 셀바이 뮤직. 셀바이 뮤직은 뭐냐면은 노래를 제가 노래를 여기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5년 동안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돈을 다 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오늘의 햇살인가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좀 작으니까 이거 이 노래 있잖아요. 이런 노래 이 노래를 내가 다운로드 받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5년 동안 노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곡 수가 있는데 지금 505곡 남았어요. 예. 그 제가 이거를 확인 누르면 제가 이 노래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죠. 5년 동안은. 5년이 지나면 아무리 제가 다운로드 받아도 못 써요. 5년 동안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릴 건데 이거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거 요금제 보시고 구매하셔도 돼요. 월정액 10곡 한 달에 10곡씩 쓰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 유튜브에다 올려도 되는 거죠. 이거는 18,900원인데 무제한으로 올리는 거예요. 무제한 뭐 다운로드 받아서 올릴 일은 많지 않으면은 요런 거 있네요. 그렇죠? 연간 120곡 71,000. 이걸 제가 5년 동안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120곡씩 5년이면은 600곡인가요? 예. 그래서 마이 페이지 가보면은 120곡짜리 5년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을 하는 거로 돼 있고요. 다운로드 받은 노래들이 보면 여기 있어요. 제가 다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겁니다. 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눈치 보는 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불편한 건 클릭하면 그 노래가 나오면 좋은데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니까 이거는 뭐 무제한 또 받아도 돼요. 그리고 크레디트라 그래서 눈치 보는 중이라고 하는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이거는 옵션이에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노래를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그런 노래를 제가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자, 그걸 만약에 여기다가 배경음악을 깔겠다 그러면 익스플로러 가셔서 여러분 드라이브에 가시면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노래가.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뭐 저작권이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남한테 보여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나 혼자 듣겠다, 나 혼자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여기에 셀바이 뮤직이 있을 텐데요. 제가 배경음악으로 하나 가져와 볼까요? 피아노 곡이 있을 텐데 하나 여기다 쓱 넣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 뭐가 보이네요.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까지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S자 눌러서 뒤에 거 잘라버리고 앞부분도 한 요만큼 해서 잘라버리고 얘를 페이드 인, 지금 페이드 아웃. 이렇게 해서 이제 음악이 쫙 나가는 거죠. 예, 괜찮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배경음악은 돈 주고 사는 거 말고는 또 없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걱정 없는 음원, 무료 음원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운드 클라우드, 뭐, HYP 뮤직, 밴 사운드 쭉 있는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튜브에 가면 유튜브에 우리가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튜브 안에서 노래들이 있어요. 이 노래들. 이 노래는 한번 들어볼까요? 슬픔 노래라고 하는데 행복.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노래는 굉장히 많아요. 노래가 이거 다 무료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오디오 트랙 오프라인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복사해 드리면 어떤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불법이에요. 예. 제가 이걸 사용권은 얻을 수가 있는데, 사용권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건데 배포권이 없습니다. 배포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저장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배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베가스의 익스플로러에 가면 아까 우리 바탕화면에서 찾아봤었잖아요. 여기 노래가 안 들어왔죠. 그럼 이쪽에다 클릭하고요, F5번 키 누르면 들어와요. 새로 고침이라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살짝 치워 놓을까요? 밑에다 한번 노래 넣어 볼게요.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얘는 같이 노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노래 같이 나오면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다? 얘는 뮤트, 음소거를 하면 돼요. 음소거. 이거를 같이 들으면 피아노 음하고 얘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얘를 음소거하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나는 얘만 듣겠다. 솔로. 그러면 여기 음악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음악 중에서 나만 들리는 거죠. 요거만 들리는 거고, 무트하면 뭐다? 음소거니까 나만 들리지 마라 하는 얘기죠. 얘도 음소거 해버리면 배경음악 없이 그냥 영상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얘를 마우스로 끌어당기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다? 작게 들리고 커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뷰, 자, 여기 보면 뷰라고 하는 창에 오디오 테이크, 뭐 인포메이션, 뭐 이벤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밸런트, 여기 오디오, 보시면 트랙 뮤트, 이런 거 트랙 뮤트 기능을 나는 안 볼 건지
예. 또 뷰에 가서 트랙 뮤트 기능을 볼 건지 이런 것들도 선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요거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예, 소리가 작아지죠? 엄청 작아집니다. 자, 이거를 작아지고 커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디오는 좀 살짝 빼버리고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트랙이 남았어요. 그렇죠? 오디오를 안 쓸 건데 오디오 트랙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트랙 자체를 우리가 삭제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트랙. 그럼 트랙이 삭제가 되니까 깔끔해지겠죠?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재미난 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효과음을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까꿍 하는 소리가 있어요. 까꿍 하는 소리가.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여기다 넣어보고 해볼게요. 까꿍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렇게 넣을 거예요. 여기다. 여기가 이렇게 이제 까치가 나오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런 거 까꿍 소리 같은 거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하면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늘려버리면 또 너무 흉하죠. 그렇죠? 예, 이거는 길이를 조절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길이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져왔는데 슬로 비디오처럼 영상도 슬로 비디오처럼 지금 이 까치가 너무 느리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를 자 제가 이렇게 치워놓고 보여드리면 끝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끝자락 뭐 붙어있어 상관없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줄이면 얘가 뭐냐면 오른쪽 부분이 잘리는 거예요. 오른쪽 부분이 잘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왼쪽으로 가져가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쪼글쪼글해졌어요. 예. 컨트롤 키 눌러서 왼쪽으로 끌고 가면 바짝 줄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 빨리 움직이죠. 지금요. 이게 원래 속도 같았는데 이거를 이제 늘린 거죠. 늘려가지고 요 정도 속도가 제대로 된 까치 속도 같아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좀 늘린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예를 들면 요런 거는 볼까요? 요거요. 얘가 지금 파도가 이렇게 넘실거리는 게 보이는데 이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짝 줄여버리면 파도가 빨리 움직이는 그 느낌이 있죠?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목소리도 느리게 하면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아언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능 코너에 보면 막 누가 방송 출연한 사람이 넘어지는 장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슬로 비디오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비디오로 좀 전에 제가 패스트 비디오로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재미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오디오는 여러분 유튜브에 로그인 하시면은 다 있어요. 채널이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여러분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여기 있는 노래들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막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가 지정한 라이선스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서
한국어로 바꿔보시면 우리말이 나올 거예요. 예, 요런 거. 자, 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노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노래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필요한 건지 거기 다 나와요. 근데 이게 follow인데 따르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영어로 된 건 영어에선 follow라고 해서 내가 얘를 자주 듣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하니까 따르겠다라고 표현이 돼서 조금은 어색한 것도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밴 사운드. 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노래들 이것도 한국어로 보시면 좋겠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열티 프리 뮤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로열티 프리 뮤직 요거죠. 그렇죠? 라이센스는 아니고 로열티 프리 뮤직 일로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국어로 볼까요? 여기 영원히 사용할 수 있대요. 돈 내라고 하는 것 같네요. 돈 내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이트. 제가 봤을 때는 노래들 참 구하기가 어려워요. 자세한 거는 이제 저작권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GM 팩토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프레이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막 넣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작업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작업하는 것 중에 제가 요즘 배틀그라운드를 좀 작업하는 게 있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볼까요? 여기에 배틀그라운드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작업하던 건데요. 얘를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작업했던 영상들이 쫙 펼쳐집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4개의 영상을 가져와서 작업한 건데요. 볼까요? 아직 다 안 가져오네요.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빨갛게 자막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지난번 실력을 만회하기 위해 또다시 도전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디오 트랙은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오디오 소리가 좀 작게 들렸어요. 배틀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죠. 낙하 지붕에 떨어졌네요. 이렇게 자막을 넣었어요. 중간에 어떤 건 길게 어떤 거는 짧게. 자막이 짧죠. 그렇죠? 자, 이쪽에 보면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총 맞은 소리죠. 총 맞은 소리가 들리고요. 이쪽엔 또 뭔가요? 이런 효과음들은 원래 커요.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이렇게 이제 자, 자막을 어떻게 넣느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막 트랙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랙이 어떻게 됐나 좀 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뭐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이건 뭔가요? 아, 여기 61등 했다고 제가 자랑질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요거는 뭔가요?
여기는 뭐냐면은 저기 지금 이게 여기도 왜 들어갔지? 요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랙이 지금 몇 개가 들어갔냐면은 비디오 트랙이 5개가 들어가고요, 오디오 트랙 하나 들어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일반 그림을 가져온 거고요. 요거 이제 자막이죠. 자막. 자, 자막은 메디어 제너레이터에서 합니다. 메디어 제너레이터 가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거시 텍스트도 있고요. 타이틀 앤 텍스트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자막을 넣는다 그러는데, 만약에 보세요. 제가 여기다 자막을 넣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오토 리플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가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요, 이 자막이 밀려나가요. 원래 자막이 여기 있던 자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자막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요 사이에다 자막을 넣겠다고 이렇게 뭘 집어넣으면은 밀려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위치에서 뭔가 잠깐 나왔던 자막이 이리로 밀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토 리플을 빼주고 자막을 넣어야 돼요. 자막을 넣어야 돼요. 뭐 위에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이제 또 만약에 여기다 넣었는데 저 뒷부분에 또 다른 자막이 뒤에 걸려 있으면 걔도 밀려나갈 수 있으니까 넣어서 밑으로 가져와도 되고, 자막을 동시에 2개를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2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샘플 텍스트라고 글자가 보이나요?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다른 트랙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쩐지 요 트랙이 들어갔어요. 여기. 자, 여기 지금 1번, 2번, 3번은 동글뱅이 그림이 들어가서 다른 걸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막이 더 필요하면 비디오 트랙을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 이제 자막이 들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자막을 뭐라고 넣을 거냐, 핀박질을 하는 장면이라고 써볼게요. 요렇게 넣고요. 요렇게 글자가 보이죠? 여기다가 무진장 빨리 뛰어갑니다. 자, 이제 블럭을 잡으시고 글꼴을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돼요. 이 글꼴들도요,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막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글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기본 글꼴로 써볼까요? 윈도우에서 제공해준 기본 글꼴 중에 골뱅이로 되어 있는 글꼴 쓰시면 안 돼요. 글자가 세로 쓰기가 되니까 골뱅이로 된 글꼴 쓰지 마시고요. 그 외의 글꼴들 중에서 하나 써볼까요? 나눔 고딕 같은 거, 나눔 명조 같은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화면을 좀 크기를 조절하셔가지고, 글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얘를 끌고 가서 여기서 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 조절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하얀색 글자가 들어갔는데, 검정 바탕에 하얀색 글자가 잘 보이긴 보이지만 그렇게 썩 잘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썩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글자 색깔을 아래 쭉 내리면 여기 검정 쪽 보이잖아요. 이쪽 검정 쪽으로 내려가요. 검정 쪽으로. RGB 값인데, RGB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흰색으로 넣어주는데 테두리 선을 넣어줄 거예요. 안에는 검정이고 겉에는 하얀색으로 넣었어요. 하얀색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 글자가 효과가 좀 나아요. 좀 잘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위치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얘가 보이는 자리에서는 위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떨 때 요거 글자 있잖아요. 여기 있는 글자, 얘를 누르면 요 창이 떠 있지 않습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위에다가 아래다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창을 닫으면 얘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얘를 아래로 내려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서 무진장 빨리 뛰어갑니다 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게임이나 방송 보면은 그렇게 자막이 길게 안 나타나요. 너 누구니? 그러면 나 누구다 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예를 들어서 얘를 바짝 줄여 볼게요. 너 누구니? 그럼 나 누구다 이거를 쓰려면 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또 조정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요. 그래서 OK 눌러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막이 뭐냐면 너 누구니? 이렇게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 누구니?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자막을 뭐로 바꿀 거냐면 난 이정민이야. 이렇게 글자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너 누구니? 나 이정민이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말하고 답변하기가 보기 싫으니까는 요 자막의 위치는, 이 자막의 위치는 너 누구니? 여기서 말해보고, 이쪽에 난 누구야 라고 하는 거는 난 여기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너 누구니? 그러면 난 누구야 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막의 위치도 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자막이 얼마나, 최근에 제가 그 배틀그라운드 한 두세 시간 게임하고 한 15분 정도로 영상을 편집해서 거기서 대화 이루어졌던 거라든지 상황을 자막으로 다는데 한 두세 시간씩 걸려요. 두세 시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예. 죽어나요, 한마디로요. 자막 다느라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자막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상황이 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자막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하는지. 예를 들어서 맨손 체조를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제3자가. 그러니까는 무슨 상황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길이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건 여러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긴 애도 있지만 시간이 짧은 애도 있죠. 자, 보세요. 뭔 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많이 길면 뭐가 될까요? 뭔 소리지? 소리는 아까 끝나고 갔잖아요. 근데 계속 뭔 소리지 하고 있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를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추고 중간중간에 뭐 이런 소리라든지, 뭐 싱크가 지금 밀려나갔나 봐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다른 거 한번 다시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있어요. 영상을 만드는데 1시간 정도 작업을 했는데, 1시간짜리 영상이에요. 1시간짜리 영상인데 이 자막 다는데 한 5-6시간씩 걸린 것 같아요. 길게 작업하느라고. 다시 아까 거, 요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응? 어디 갔지? 아, 여기구나. 여기 있어요. 지금요. 얘 한번 가져 볼까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아직 오디오가 다 안 가져왔네요. 이 부분에 소리가 있는 부분인데, 네, 소리가 뭐 들리긴 들리죠, 그렇죠? 아, 이제 좀 크게 들리겠네. 노멀라이징이라 그래서 소리를 좀 분석하고 따로 하는 게 있는데, 네, 소리가 좀 크게 들리네, 그렇죠? 네. 자, 여기다 다른 거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부분을. 오디오 이제 비디오 오디오 가져오는 중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분석하는 시간 나옵니다. 끝나야만이 파형이 나와요. 얘도 스위치 노멀라이즈 그러면 좀 크게 들리네, 그렇죠? 자, 이쪽엔 뭐 오디오가 되게 크게 보이는데요. 자, 이제 총 쏘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 미디어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가져올 건데요. 얘를 그냥 이렇게 아래다 가져오면 안 돼요. 영상 밑으로 숨으면 안 되고 올라가니까 올려놓으면 얘가 들어가요. 이렇게. 예, 다시 보세요. 여기 좀 트랙이 없으니까 비디오 트랙을 하나 만들고 인서트에 가서 비디오 트랙 만드시면 돼요. 예. 여기다가 얘를 하나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사격하는 장면인데 이런 미디어 젠더는 10초예요. 10초. 여기다가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넓어지니까 여기다가 사격 게시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써볼 겁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뭐 검정색, 이쪽에 뭐 검정색 보이시죠? 이렇게 검정색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흰색으로 좀 두툼하게, 그렇죠? 예, 굴림 기본 글꼴로 썼고요.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자, 사격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사격 개시 계속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격 개시는 언제? 사격 개시 그러면 빵 소리가 나고 이 총소리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이 소리가 요만큼 줄여야 돼요. 길이를. 끝났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 가면 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또 사격 개시라고 해야 되는데 또 다시 만들기 귀찮으니까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를 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기고, 아래 거는 앞에 있는 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은 글자가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제가 또 다시 사격 개시라고 썼어요. 이렇게 도다시가 아니라 또다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까보다 짧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까는 사격 개시고. 그런데 만약에 얘를 복사를 할 때 아래 거로 했어요. 아래 거로 하면 자, 요거 사격 개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거니까 얘죠? 얘를 일제히 사격 개시라고 썼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갔죠? 얘도 똑같이 갔어요. 그렇죠?
지금 아래 거를 왼쪽 거를 제가 고쳤잖아요. 그렇죠? 얘를 고쳤어요.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어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여기에 일제히 사격 개시라고 빨간색 글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쪽에 가서 보면은 똑같아졌어요. 앞에 있는 글자랑 똑같이 똑같은 위치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복사를 할 때 위에 거를 가지고 복사를 하면 똑같은 환경으로 복사가 됐는데 고칠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는 복사를 했을 때 아래 거로 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거랑 얘 거랑 똑같아져요. 앞에 걸 고쳐도 뒤에 게 바뀌고 뒤에 걸 고쳐도 앞에 걸 바꿔요. 예. 왜냐면 똑같은 메시지가 똑같은 위치에 계속 반복되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래 거로 복사해서 붙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막 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자막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예. 예를 들면은 레거시 텍스트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얘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핫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재미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플레이스먼트에 가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타이틀 앤 텍스트는 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얘는 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도 보면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얘는 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글자를 쓰고 하면은 예.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예, 이렇게 액션 플립 해가지고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디 갔지? 여기였나 보네. 자, 얘를 불러왔을 때 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타나면 좋겠다.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쓰면 1, 2, 3, 4라는 글자가 움직여요. 얘를 빠르게 움직이면 얘가 지금 기본으로 10초라 그랬죠? 10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2초 만에 움직이겠다라고 고쳐요. 여기다가 2초. 그럼 여기 마디가 바뀔 겁니다. 마디가 여러 개로 생기는데요. 이 마디 5번 반복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번 반복되는 거죠. 왜냐면 2초짜리가 5번이 반복되니까 원래 10초짜리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2초 만에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1초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1초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휙 지나가 버리죠. 1초 만에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바운스예요. 튕기는 겁니다. 튕기는 거. 통통통통통통통통. 내 영혼이 어디로 가나요? 라고 이렇게 게임에서 이제 경기에서 치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글자를 쏘면 여기다가 어떻게 나타난다?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지나가게끔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느리면 안 되니까는 마찬가지로 얘도 얘를 한 3초로 바꿀까요? 3초. 그럼 3번 반복하죠. 그렇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니까 얘는 3초로 잘라버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막들 종류 되게 많아요. 솔리드 칼라 이거를 이제 메디어 제너레이터니까 자막은 아까 있는 타이틀 앤 텍스트, 레거시 텍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크레이트 롤은 뭐냐면은 엔딩이에요. 엔딩.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걸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끝장면을 한번 좀 볼까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다가 영화 끝나면 끝났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가 들어간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쓰고, 그러면 얘가 끝나고 나면은 감사합니다가 올라오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촬영팀이라고 쓰고, 촬영팀 나타났죠? 그럼 왼쪽에는 스텝 조감독이라고 쓸까요? 여기다가는 홍조감, 그 다음에 여기는 감독 박감독,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 글자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글자가 좀 작죠, 그렇죠? 작을 때는 또 여기 들어가면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글꼴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해볼까요? 그럼 너무 커질려나? 지금 이 글자를 크게 했어요. 이 글자.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합니다는 글자를 내가 72로 바꿨어. 이렇게 글꼴도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글꼴도 여러 번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글꼴 같은 거로 바꿔가지고 뭔가를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리알 글꼴 같은 것도 있네요. 이런 거 있고. 그래, 촬영팀이란 글자, 요거는 또 색깔을 뭐로 넣어볼까요? 붉은색 결로 이런 거로 넣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넣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촬영팀이 이렇게 들어가고, 글자는 또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영화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가고, 뭐뭐뭐뭐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이것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엔딩에 들어가는 거죠. 예.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얘는 저장하지 않고, 아까 우리 바탕화면에 제가 넣어놨었죠, 그렇죠? 데스크탑에. 자, 이 그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영상 하나 가져오고요. 이 영상도 하나 가져올까요? 이 영상 가져왔어요. 파도가 이렇게 쓱 움직이죠, 그렇죠? 바다도 하나 있고요. 자, 이런 데다가 이제 뭔가를 재미있게 좀 꾸며봐야 되겠죠, 그렇죠? 앞에서부터 스페이스바 누르면 쭉 지나갑니다. 오, 멋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자막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트랙 하나 만들어서, 예, 타이틀 앤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다 자막 하나 넣어 볼게요. 예, 뭐라고 쓸까요? 창공을 나르는 한 마리 새처럼. 근데 글자가 너무 크죠, 그렇죠? 줄이실 수 있어요. 줄이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확대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여기는 진한 색이라서 괜찮지만 이쪽에는 허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보기가 어려워요. 아예 배경이 검정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검정 바탕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얘는 검정 바탕도 있고, 진한 바탕도 있고, 흐린 바탕도 있고, 환한 바탕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글자 색깔은 뭐로 한다? 검정색으로 가자. 검정색으로 가자 이거죠. 검정색으로 가고, 그러면 또 검은데는 어두운 배경은 안 보이니까 아웃라인을 펼쳐 가지고 얘를 좀 두툼하게 넣어주면 보인다 이거죠.
안에는 검정색, 안에 밖에는 하얀색. 그러니까는 밝은 곳, 어두운 곳 다 보여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가서 여기서 엔터 쳐가지고 두 줄로 썼을 때는 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운데 정렬 해주면 좋죠. 오른쪽 정렬도 있고 왼쪽 정렬도 있는데 가운데 정렬을 해야 보기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시작하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자막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는 자막을 좀 당겼어요. 이렇게 가다가 자막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자막이 툭 튀어나오는 것도 보기 싫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막 앞부분에 페이드인을 넣어주면 자막이 보세요. 이제 서서히 등장해요. 서서히 등장하죠. 그런데 이제 자막이 사라질 때는 또 훅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자막이 훅 사라져요. 그럼 그것도 흉하니까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적절히 넣어주면 이렇게 자막이 등장하다가 자막이 보여주고 나서 자막이 사라질 때도 서서히 사라지죠. 이게 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사실 움직이는 자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시간 내에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간단한 자막으로만 처리했고요. 아까 제가 배그 자막 달 때도 그냥 움직이는 자막 안 했어요. 그냥 고정 자막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고정 자막은요 이렇게 써요. 비디오 트랙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타이틀 텍스트 하나 넣을게요.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A, B, C 뭐라고 쓸까? 서당이라고 제가 써볼게요. 디지털 서당이라고 제가 글자를 하나 쓸 거고요. 이 서당이라는 글자는 항상 저 위에 있을 거예요. 위에 끌고 위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너무 크니까 좀 줄이고요. 마찬가지로 글자는 검정색으로 넣을 거고요. 여기 검정색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가시면 검정색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은 흰색으로 들어갈 거예요. 흰색으로 두툼하게 넣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막은 어디까지 있을 거다? 저 끝에까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끝에까지 있어야 되니까 자막의 길이를 길게 늘리세요. 자막의 길이를 늘리세요. 그러면 디지털 서당은 항상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다 나와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영상이 끝날 때 자막도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고정 자막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자막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고정 자막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고정 자막도 있고 항상 위치를 정해놓고 쓰는 고정 자막도 있고. 만약에 여기 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새에다가 자막을 올려 붙여놓으면 새가 지워지겠죠. 가려지겠죠. 그런 거는 염두에 두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이라는 거하고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거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자, 지금은 뭐냐면 문서 작성할 때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작성하다가 또는 한글 2010으로 문서를 작성하다가 중간에 정지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또 마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작성하다가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작성해야 되니까 편집을 해야 되니까 저장을 하는 것처럼 얘도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다음에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저장 아이콘 누르면 돼요. 세이브 파일에 가서 세이브 에즈. 그럼 얘를 이제 어디다 저장할 거냐? 아까 우리 바탕화면에 작업을 해놨는데 일단 거기다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창공을 나르는 한 마리 새처럼 이라고 하나 저장해 볼게요. 엔터. 그럼 여기에 하나 생겼어요. V자가 생기면서 베가스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불러왔을 때, 자, 닫았어요.
그래서 베가스를 한번 다시 실행해 보면은요, 자, 스타트 트라이얼 버전 테스트 프로그램. 그럼 다시 베가스가 열리겠죠, 그렇죠? 네, 베가스가 열릴 거예요. 자, 베가스가 열렸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는 나중에 하는 거로 하고요. 자, 익스플로러 갔더니 여기 있네요. 그럼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드래그 하시면 자막이고 이게 하나로 섞여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불러오는 게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불러왔던 것 때문에 저장 안 할 거라고 하면 되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일로 들어와요. 아까 자막에 있던 거 그대로 위치 그대로 열렸죠? 이렇게. 그럼 이어서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타이틀 만들어야죠. 자, 타이틀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뒤로 밀면 얘만 밀리죠? 얘를 밀면 얘만 밀리고, 그러면 전체를 밀리려면 컨트롤 A 눌러가지고 당기면 전체가 밀려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자, 여기다가 타이틀 하나 넣을 거예요. 무슨 타이틀 넣을 거냐면은요, 타이틀 앤 텍스트에서 얘를 여기다 하나 넣어 볼 겁니다. 잠깐만요. 잘못했네요.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서요, 여기다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트랙의 길이는 짧게 할 거고요. 예, 연습하기, 베가스 연습하기라고 써놓고 전체 선택해서 가운데 놓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선택해서 그거를 밀어버리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뒤로 밀어버리고요. 얘는 앞으로 좀 당기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영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막이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저장하고요. 그럼 아까 상태 저장한 거로 그대로 또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밖으로 이제 내보내줘야 돼요. 왜냐면 이 베가스 파일을 여러분이 보내시려면 얘 통째로 다 보내야 돼요. 이거 다 보내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렌더라고 해서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 렌더링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렌더링 하기 누르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남한테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죠? 파일을 전달해서 보여줄 때도 있고요, 프린터로 인쇄해서 보여줄 때도 있죠. 하나의 결과물을 뽑아서. 마찬가지로 렌더링이라는 게 결과물을 뽑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AAC 오디오라는 거 있어요. AAC 오디오. 이거는 뭐냐면 소리만 넣어주는 거예요. 소리. 영상을, 우리가 영상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오디오만 뽑아가겠다 이거죠. 오디오만.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먼저 메인 컨셉,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은요, 이렇게 뭐가 있네. 그렇죠? 얘를 클릭해 보면 뭐가 떠요. 자, 여기에 비디오 포 윈도우도 있고요,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도 있네. 그렇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 보면 매직스, AVC 이런 거 있네. 그렇죠? MP4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MP4. 그 중에 60프레임 말고 29.97 프레임. UHD니까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 1080p. 이쪽에 있네. 이쪽에. 인터넷 HD 1080에 29.970. 이거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 별표 체크할 겁니다. 별표 체크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보면은 또 있을 거예요. 29.970.
예, 인텔 OSV, 이거는 인텔 CPU로 하는 거고요.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신 분들은 그래픽 카드로 렌더링을 걸면 되죠. 그래픽 카드로 렌더링을 걸면은 더 빨라질 수 있으니까는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그렇죠? 요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4K, 8K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즐겨찾기 하는 것만 보여라 이거죠. 즐겨찾기 하는 것만 보여라. 다른 건 보여주지 말고, 아니면 다 보여라. 그럼 어디서 어떤 건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전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어디 위치는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 넣어놨었죠. 그렇죠? 바탕화면에 있는 이 공간에다가 창공을 나르는 한 마리 새처럼, 프로젝트 이름하고 같네요. 렌더를 걸면은요, 렌더를 걸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냥 렌더를 걸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전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저 오른쪽 끝에 1분 49초라고 1분 40초 정도 이렇게 영상 길이가 나오는데, 그리고 렌더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꼭 범위를 설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요만큼만 렌더링 할 거야. 그럼 요만큼만 렌더링 거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 둘,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여기를 하나, 둘, 셋 해도 되고, 렌더링 걸어서 렌더를 누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렌더링 끝나면 요 화면을 뺄 거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빼버려요. 이런 거. 끝까지 가면 이제 렌더링이 끝나는데, 지금 9초 21초 지났고 거의 다 끝났네. 그렇죠? 예, 하나 영상이 나왔어요. 여기 그게 뭐냐면은, 창공을 나르는 한 마리 새처럼, 요게 동영상이네. 그렇죠? 그럼 얘를 실행해 보면, 뭐 곰플레어나 여러 가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재생 프로그램을 돌리면 크게 나오죠. 그렇죠? 예, 이렇게 D서당 나오고, 오우, 자막 쫙 등장하고요. 굉장히 멋있네요. 그리고 자막 싹 사라지겠죠. 그렇죠? 예, 와우, 멋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렌더링이죠. 렌더링. 예.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파일들을 자세히 보시면, 요것은 베가스 아까 환경 설정하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아까 우리 작업했던 이제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럼 이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저쪽에 영상을 의뢰한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거를 우리가 유튜브에다 올리고 하는 거예요. 올리고 나서 보니까는, 타이틀이 너무, 자막이 너무 길어요. 앞자막이 너무 길어요. 얘 좀 빼주세요. 그러면 얘를 쓱 다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앞으로 좀 당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또 저장하고 렌더링 또 해주고, 렌더링 할 때 전체 범위 설정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렌더링 걸고, 또 렌더링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거는 파일이 덮어쓰기 하겠죠. 그렇죠? 덮어쓰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뭐로 하냐면, 자막 앞 당김 수정하고 그림을 또 새로 글자를 넣어요. 더 빼버릴까요? 예. 그럼 이제 렌더링 거는 거를 이제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건데, 이제 렌더링 가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끝까지 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유튜브는 한 10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면 돼요. 자, 끝났어요. 렌더링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쟤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두 개를 갖고 있어야 얘가 원본이고 얘를 고친 거잖아요. 1차 수정, 2차 수정.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보내드리고 그러면 저쪽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다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여기 사용했던 배경음악이니 뭐니 다 필요한 거니까는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예. 렌더링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결과물이 안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베가스 오늘 두 번째 시간 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